예, 안녕하십니까. 황태준 TV의 황태준입니다. 네, 김영광입니다. 네, 이 보니까 지금 이번 주 초에 한 가지 재밌는 뉴스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 그때 다뤄드릴까 했는데 마침 22일, 그러니까 어제죠. 어제 저녁에 보니까 구체적인 얘기들이 슬슬 흘러나옵니다. 뭐냐 하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장관, 차관 등 이른바 좀 보면 언론을 많이 탄 장관, 차관들을 갖다 이른바 차출해서 내년 총선에 이른바 자객공천, 전략공천을 갖다 하겠다는 겁니다. 네. 우선 잠깐 이번 주 초에 나왔던 걸 설명드리면 어떤 사람들이 그걸 이런 겁니다. 우선 최동욱 전 검찰총장을 군산에, 그 양반이 군산하고 뭐 연관가 있습니까? 원적이 군산이죠. 예, 뭐 아버지 때가 이제 군산입니다. 그다음에 김의겸, 저 부동산 몰빵, 부동산 몰빵 이 양반 군산입니다. 흑석동. 네, 흑석동. 그다음에 그 양반은 그게 또 군산에? 군산이에요. 아, 군산으로 보낸다 둘을. 그러면서 이게 뭐냐니까 여론조사를 한 거예요. 이게 민주당 전략기획위원회에서 가상 대결한 겁니다. 현역 의원하고 지금 붙여놓은 거예요. 지금 군산 같은 경우는 이제 김관영 의원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당이죠. 그러니까 최동욱과 김관영, 김의겸과 김관영. 춘천에는 홍남기 현 부총리와 김진태 의원. 그다음에 남원에는 이번에 최근에 말이 많았죠.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과 이용호 무소속 의원, 경향신문 기자 출신이죠. 동작을해 이게 압권입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갖다가 차출 자객공천에서 나경원을 꺾겠다. 이 스토리가 되네. 재밌네. 또. 대전 대덕에는 성윤모 현재 산업부 장관을 차출해서 정용기 당직자 출신이죠. 한국당 정책위 의장 정용기 의원을 꺾겠다라는 것이 이게 뭐냐니까 이걸 가상 대결을 갖다가 여론조사를 돌려본 거예요. 그런데 22일 저녁 밤에 나온 그 보도에 따르면 구체적으로 이제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이걸 구체적으로 그룹을 다 이제 정리를 해서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한테 자 이러이러한 사람을 차출할 테니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이번 정기국회 끝나면 놓아주십시오 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 정경두 국방장관은 뭐 지금 하나 더 추가된다면 이제 경남 진주 원래 고향이 진주니까요. 예. 근데 예. 김현종도 뭐 국가안보실 2차장. 예. 그 보면 또 뭐 어디 열심히 죽창거 불렀던 양반, 이 양반. 그걸 내보낸다고. 예. 근데 이거를 주도하고 있는 게 누구예요? 이해찬 씨죠. 이게 왜냐하니까 잘 보세요. 큰 흐름에 있어서 연초에 보면은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들어와서 대폭적 물갈이론을 얘기했을 때 그때 이해찬 대표가 굉장히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습니다. 공천은 대표의 고유의 권한이야. 어디다 대고 네가 아무리 대통령이 최측근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저렇게 네가 여기저기 숟가락 놓고 난리야 라고 얘기했는데 최근에 저희가 한번 황태준 TV에서 다뤄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386들이 임종석이 이제 수장으로 한 386 그룹들이 지금 퇴조되는 그런 밀려나는 분위기에 지금 보니까 이해찬 대표를 중심으로 한 이른바 원로 그룹이 중심된 386보다 더 윗세대죠. 그러니까 반유신 했던 이런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자기들 색깔을 갖다가 조금 희석시키기 위해서 전문가 그룹을 영입하겠다 하는 것이 이해찬 대표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저도 민주당 사정에 밝은 경제인 한 분을 만나서 말씀드렸더니 이해찬 씨에 대해서 이해찬 당대표에 대해서 굉장히 그 저평가돼 있다. 근데 실제로 들여다보면은 그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영향력도 상당하고 사실상 이 여권 그룹에 그 뭐 어둠의 원탁 뭐과도 연결이 되고 그렇죠. 상황적으로 지금 이해찬이가 자리 잡고 있다는 얘기도 제가 깜짝 놀란 적은 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는 사실 저희가 보면 그동안 일관되게 얘기해왔던 우리가 아무리 보면 뭐 저 같은 경우도 30년 넘게 정치판에 있었고 우리 김영광 실장도 보면 30년 가까이 기자생활 20년에 정치판 10년 있으면서 봤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 대통령의 행태가 대통령이 국정을 갖다가 주도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고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누군가 뒤에 보면 섭정하는 누군가 있다는 느낌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네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뭐 소위 말하는 뭐 자객공천 이러고 하는 거는 야당 몫인데 야당이 저희가 뭐 좀 시원찮은 이해찬 거기는
전에 누굽니까? 문재인 잡으러 뭐 손수조를 보낸다든지 뭐를 하게 뭘 하는데 야당인데 지금 야당이 뭐 그런 거 할 정신도 역량도 안 되니까 이제 하는 것 같은데 네. 아까 말씀해줬던 그분들이 다 뭐 큰 하자들이 죄송합니다 그분들한테 개인적으로 아니 뭐 하나씩 합시다. 뭐 얘기 나온 김에 이게 보면 우리 김영환 씨가 저한테 아까도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내년 총선의 기본적 이른바 컨셉이 뭡니까? 팀이. 그 이제 정권에 대한 평가 중간 평가예요. 중간 평가인 셈인데 네. 이해찬 씨는 야, 우리가 이렇게 잘했는데 야 우리 그 사람들을 내보내가지고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라는 거를 한번 정면으로 붙어보자라는 식의 오기가 보이는 것 같은데 내년이면요 정권 거의 2년 11개월 아닙니까? 그러면 3년이라고요. 3년에 대한 평가라는데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네. 지난 3년 동안 나라를 잘했는지 못했는지 아니 그리고 아까 처음부터 쪽에서 최동욱 뭐 이 사람이 않습니까? 무슨 춤은 숨겨놓은 아들과 뭐 분류 문제로 있는데 뇌리에 남겨져 있는데 박근혜 정권에서 탄압당했다라는 의미는 있지만 최동욱 씨가 당당하게 뭐 내가 공인으로서 한 점 부끄러움 없으니 나라를 위해 일하겠다 얘기할 수 있나요? 혼외자 문제 얘기할 수 있습니까? 정리할 수 있습니까? 김의겸 씨 대변인 동작동 인지도는 굉장히 높겠죠. 인지도는 높지만 김의겸 씨가 도대체 무슨 문재인 편 들어가지고 네. 뭐 한겨레 신문 기자하면서 뭐 대통령한테 발탁해서 대변을 했지만 대변인 물러난 사유가 부동산 알바키 해가지고 몰빵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돈 하는 것도 뭐 빌리는 것도 은행 대출하는 것도 불법이냐 아니냐 가지고 좀 시비가 있었지만 뭐 흐지부지 됐고. 홍남기 경제부총리. 지금 이 사람이 지금 대한민국 경제 지금 다 말아먹고 있는데. 다 망쳐놓고. 그다음에 저 도로공사 사장은 이강래. 이강래 씨가 뭐 언제 이강래입니까? 얘는 DJ 때 이강래죠. DJ 때 이강래는 DJ가 물러난 게 1997년인데. 아니 물러난 거 90년은 아니죠. 2002년. 2002년 17년 전 민주당 내에서도 흘러간 물인데 어떻게 물레방을 또 돌리냐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누구 있습니까? 이거 강경화. 강경화 이 진짜 한미 동맹 개판으로 만들고 일본하고는 전쟁하게 만들고 그리고 뭐 지금 뭐 우리 국민의 62%가 한국의 안보를 위해서 미국이 가장 중요하다는데 미국하고 등지고 일본하고는 전쟁하고 뭐 아세안 한다고 또 대통령 맨날 쫓아다니면서 통역하다가 그래 11월 25일 내일 모레부터 25일 날 아세안하고 하는데 미국하고 일본하고 등지고 아세안하고 손잡고 살아보겠다는 국가 생존 전략을 만든 그 여자가 뭐 나경원보다 뭐가 나은 게 있다고. 대전 대덕의 산업부 장관 성인모 존재감도 없어요. 뭐 존재감도 없는 사람 또 있어요. 정경도 진주 가면 진주의 정경도 제발 좀 나오셔. 정경도 국방부 장관 제발 좀 국방부 장관 옷 벗고 진주에 나서 심판 한번 받아보시오. 진주 사람들이 진주 대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때 그 일본 군에 맞서가지고 1차 왜군에 맞서 1차 진주 대첩은 승리했고 2차 진주 대첩에서 전멸했잖아요. 6만의 관민이 거기서 옥새를 해서 다 죽었어. 그 나라 그 지역에 정경도 같은 정말 핫바지 국방장관 한 사람이 가지고 참 나오겠다. 충절의 고향인데 참 기가 또 있어요. 진주 목사 김시민 장군이 임진왜란 끝나고서 충무공으로 시호를 받은 분인데 그 진주 의혈에 충절의 고장에 와가지고 정경도 정말 뭐 김일성이가 6.25 침범했냐 그랬더니 딱 물어봐. 내가 또 한 번 할게. 장관 그 6.25는 김일성의 침략 전략을 생각하는데 장관 어떻게 생각하시오? 몇 초? 17초. 에라이 잘하네. 또 김영문 관세청장 구윤철 기재부 이차관 뭐 이름도 못 들어봤다. 근데 또 있잖아요. 앞권을 또 얘기해줘. 김현종 무슨 근무기 운동해야 된다고 그 한국 사람 맞아요, 근데 미국 사람 아니에요? 사실상 미국 사람 아니에요. 자, 지금 이해찬 지금 대표가 뭘 어떻게 믿고 20년 집권론, 50년 집권론 이야기해서 뭘 믿고 나라를 이토록 처절하게 망쳤던 그 수하들을 갖다가 그 하수인들을 갖다가 이 사람들이 인물입니다라고 뽑아서 국민들에게 내보이면 국민들은 바보입니까? 바보는 아니지. 개돼지로 취급하는 유권자는 개돼지로 취급하는 거죠. 참. 그런데 또 그래도 뭐 우리 황 대표가 이제 정치평론 오래 하셨는데 그래도 여기에는 또 무슨 액션 플랜이 뭐 좀 있겠죠. 뭐를 붐업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또 희한해요. 희한한 게 사람들이 참 보면 인간은 망각의 동물인 게 다 잊어버리는 거죠.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강경화가 나오면은 남는 거는
지난 2년 몇 개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처음 임기를 같이 시작했고 지난 2년 몇 개월 동안 대중 문제, 대미 문제, 우리나라 외교 철저하게 망치는 가운데 북한에 종속되어가는 여기에 장본이랑 까맣게 있고 장관님이셔. 장관님이셔. 이것만 남는 겁니다. 이뻐. 흰머리. 흰머리 이뻐. 이렇게만 남는 겁니다. 정경도 막상 그 지역구 가보세요. 진주. 이렇게 가면은 이 양반이 보면 어떻게 지금 보면 나라를 갖다 이렇게 꼬아놓고 최근에도 보면은 저쪽 무슨 뭐 노크 기준이니 뭐니 그 수많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니 북한에서 귀순한 그 청년 20대 초반의 청년 2명 가는 것도 몰랐어요. 가는데 가는 것도 모르고 국가안보실로 해서 이거 완전히 제껴버리고 정경도 제껴버리고 중령이 안보실이다 말이야 뭐 보냅니다 뭐 보고하고 근데 눈 끔뻑끔뻑 앉아가지고 근데 다 고향 내려가면 아이고 우리 무슨 대학고등학교 나왔나요? 진주고등학교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아이고 우리 고등학교에서 나온 장관님이셔. 장관은 그야말로 옛날 정이품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장관이란 그 레벨만 남는 거예요. 만약에 자유한국당이 집권하고 있을 때 박근혜 정부에서 뭐 이렇게 했다 그러면 민주당에서 악을 쓰면서 저건 뭐 나쁜 놈이요 뭐 또 인터넷에서 드루킹 돌리고 정경두가 저게 무슨 나쁜 짓 하는 거라고 그냥 온 사방이 들끓을 텐데 이렇게 하는데도 지금 자유한국당은 조용하게 그냥 있으니까 조용하진 않죠. 지금 보면 그래도 단식하나요? 황교안 대표가 나흘째 좀 단식하고 있으니까 보면 또 어제 같은 경우는 보면은 뭐 아주 뭐 결연한 자세를 보이고 뭐 지소미아 문제 갖고도 보면은 뭐 결연한 자세를 보이는데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보면은 민주당이 집권당이 발빠르게 움직이는 것만은 사실인데 국민들의 보편적 정서와는 동떨어지지만은 이게 지역 단위로 분절이 되잖아요. 야당복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야당. 지금 우리 황 대표 얘기하셨는데 이런 문제 우리가 지금 방금 얘기한 문제들에서 여론을 확산시키고 국민들에게 일깨워주고 해야 될 그런 일을 해야 될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다들 그냥 그냥 잠에 취해가지고 그냥 몽롱하게 있으니까. 황태순 정치평론가 그 종편에서 쫓아내기 위해서 야당 의원들이 얼마나 악착같이 했습니까? 그 당시 야당 의원, 그 당시 야당 지금의 민주당 집권하기 위해서 황태순 나오는 거 말이야 의원별로 다 나눠가지고 모니터링하면서 우리 씹은 거 중에 뭐 팩트 틀리는 게 뭐가 있는지 방송통신에 고소 고발하고 그렇게 격렬하게 했기 때문에 저 정권을 탈취한 건데 지금 이런 그 이해찬이 정말 이 사람들의 쌓아놓은 인지도발 활용해가지고 뭐 좀 해보겠다는데 그냥 제대로 방치하고 있으니까 이해찬이 그냥 또 오만방자하게 국민을 개대주로 이렇게 작전을 또 하나 만들어 보는 거지 뭐. 한번 보십시다. 그러나 뭐 항상 보면 우리가 항상 느끼는 거 있잖아요. 보면은 총선 끝나고 나면 늘 결론은 국민을 개대지로 봤던 정치권은 국민들한테 준엄하게 심판받는 것이 결론입니다. 맞습니다.